일단 영상 음성이 좀 잘려서 다시 촬영해서 올려줄 테니 이거 좀 잘 보시고 일단 사과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뭔가 잘못했다기보다 뭐 기계에 오른 것 같아요. 음성이 끊겨서 뭐 무선 마이크가 좀 후져서 그런 것 같아서 바로 이제 좋은 걸로 다시 지금 주문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우선으로 해서 먼저 잘린 부분을 다시 한번 촬영을 할게요. 내가 이제 테마 수업 했었던 거를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테마 수업으로 항등식과 일반성이라고 해서 우리 교재 12페이지 보면 되는데요. 그 일반성에 대한 것을 일단 뭐 항등식과 일반성이라 해서 이제 말은 갖다 붙였는데 1단원에서만 국한돼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수학 전체를 통틀어서 광범위하게 굉장히 다방면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1단원에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잘 들어보게 되면은 나중에 되면 뭐 수원, 수투에서도 쓰이고 고등수학 상하 전 단원에서 다 쓰일 거기 때문에 좀 잘 들어뒀다가 연결고리 이야기할 테니까 그거 잘 연결고리 잘 담아뒀다가 이 느낌 어디서 많이 느껴봤는데 싶으면 요거 써먹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일반성이란 것에 대해서 좀 개념에 대해서 어떤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원리를 조금 확장해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게 한계가 좀 있습니다. 여기서 한계, 다시 말해서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거든요. 이런 형태로 해서 조금 설명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고요. 원리에 대해서 일단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더러워? 원리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좀 해보게 되면요. 일반성이란 것에 대한 원리는 어떤 걸 이용을 하느냐면 일단 여기서부터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방정식 같은 거를 풀 때 문자 수가 식수보다 많더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 원 못 풉니다. 항등식, 일반성 원리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은 문자 수가 2개인데 식수가 하나더라. 못 푼다고요. 해가 없어서 못 푸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못 풉니다. 단적인 예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다? 함수도 하나의 이런 케이스 중에 하나죠. 문자 2개인데 식 하나입니다. 얘를 만족하는 해들은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마치 점들을 이으면 직선처럼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문자 수가 식수보다 많으면 원칙적으로는 우리는 못 푼다. 없어서 못 푸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못 푼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외적으로 우리 풀 수 있는 케이스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크게 3가지 케이스로 나옵니다. 첫 번째 케이스, 고등수학 상에서는 뭐 부정방정식이라고 하죠. 부정방정식이란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식수가 문자 수가 식수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풀 수 있는 케이스가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어쩌고 저쩌고 풀었더니 뭐 이렇게 생겼더라. 뭐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예시입니다. m과 n에 대한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 이런 제한적인 조건이 있고 이 방정식 특성 자체가 제한된 해가 있는 그런 방정식이라면, 다시 말해서 제한 조건이 있다면, 특정한 제한 조건이 있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문자는 2개인데 식이 하나야.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뭐 부정 방정식을 통해서 뭐 2, 5, 5, 2 등등 몇 가지 뭐 1, 1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 해들을 직접적으로 찾아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부정 방정식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하여간 부정 방정식이 문자 수가 식수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풀 수 있는 예외적인 케이스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등수학 하에서 유리식 할 때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례식이나 문제 속에서 주어진 조건 자체가 비례식이고 구하라고 한 것도 비율관계라면 문자가 더 많더라도 정확하게는 문자 1개 정도는 커버 칠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예시 그대로 적어줬으면 되는데요. 어쩌고 저쩌고 어떤 비례식을 해석했더니 이런 식이 됐었어. 풀었더니, 문제 조건을 풀었더니 이렇게 되고요. 묻는 거 자체가 x가 얼마인지 y가 얼마인지를 묻는 게 아니라 x분의 y 같은 이런 b를 물어. 그러면은 결국 2라는 정도 값은 구할 수가 있게 됐었다는 겁니다. 자세한 설명은 수화 관점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그 진도 나갔을 때 좀 상세하게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전제 조건, 연결고리 같은 것들이 다 있는데 지금 굉장히 빨리 설명을 했지만 핵심을 짚어서 설명을 했지만 그거 자세한 것들은, 상세한 것들은 해당 파트 가서 가기로 하고요.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마지막 세 번째 관점에 대한 겁니다. 문자 수가 식수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풀리는 케이스. 그게 뭐냐? 굉장히 무책임하게 보이긴 하겠지만 비논리적이고 이렇게 보이겠지만 굉장히 치밀한 논리가 담겨져 있는 세 글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 세 글자에 세 글자로 표현하는 게 적합할 것 같아. 왜냐하면 되게 광범위하거든요.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케이스가 지금 내가 하게 될 일반성이라는 케이스입니다. 무슨 말이냐? 식수가 문자 수보다 많은데 문제를 예시를 한 개 들어볼까요? 막 문자가 3개고요. 뭐 식이 하나였어. 근데 막 풀다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문자가 3개고 식이 2개였어. 예를 들어서 그럼 두 식을 연립해서 막 풀었다. 이 두 식을 연립해서 풀었다. 그래서 내가 문자가 x, y, z였는데 이걸 푸는 과정에서 소거를 시키려고 나는 x를 소거시키려고 했다. 근데 소거하는 과정에서 y까지 같이 날아가는 거야. 그리고 해필이면 z를 묻고 있네? 그럼 z가 구해진다는 거죠. 이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문자는 3개인데 식이 2개. 근데 소거시키는 과정에서 얼떨결에 같이 날아가서 구해지는. 그래서 너무 논리적이지 않나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업 때 아마 이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할 건데요. 시험장에서 오히려 수학 잘하는 친구들이 쫄려. 왜? 문자가 식수보다 많아. 문자 못 구하겠는데? 문자 못 구하겠는데? 근데 부정방정식도 아니고 비율 관계도 아니야. 와, 이거 뭐지? 내가 뭐 놓친 게 있나? 내가 뭐 배터리 조건이 있나? 이런 거 막 고민을 하게 된다고요. 왜? 공부를 잘하니까. 왜? 이게 보이니까. 문자수, 식수가 보이니까. 그래서 뭐가 돼야 된다? 그때는 그런 학생들한테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 풀다 보면 분명히 풀릴 거야. 풀다 보면 분명히 뭔가 문제 조건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 정도까지는 구할 수 있을 거야. 문자 수가 식수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할 수 있을 거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일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의 하나의 예시고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일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반성은 무엇이냐? 문자 수가 식수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성질을 잃지 않아서 그거를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8번 문제고요. 따가라. 정전기였습니다. 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식이 2개입니다. 그렇죠? 식이 2개야. 근데 문자는 몇 개다? A, B, C 3개야. 그럼 얘는 실질적으로 문자 3개에 식 3개야. 문자 3개에 식 2개야. 이거는 뭐다? 원칙적으로 별일 없으면 해가 무진장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요. 아까 내가 예시로서 함수 이야기를 했지요. 식수가 문자수가 식수보다 많으면 해가 많을 수밖에 없어. 다시 말해서 이 두 식을 만족하는, 그쵸? A, B, C 얘를 순서쌍이라고 해보게 되면 이 A, B, C 순서쌍의 개수가 무한대로 많다고요. 별 특정한 조건이 없으면, 제한적인 조건이 없으면. 근데 출제자가요. 이상해. 뭔가 고정값을 묻고 있다는 겁니다. 고정값. 무슨 말이냐? 얘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가 답이 범위로 나온다거나 부등식 형태로 범위로 나온다거나 아니면 얘를 만족하는 게 1 또는 2 또는 7 이렇게 답이 여러 개거나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답이 딱 한 개로 나오나 봐요. 쌤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요? 출제자의 뒤통수를 때리는 스킬이거든요. 뭐냐, 너무 이상하다는 거야. 분명히 얘는 해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뭔가 고정값을 묻고 있다는 말이야. 그 말인즉슨 뭐다 결국 얘를 만족시키는, 요 두식을 만족시키는 그 어떤 ABC라고 하더라도 얘는 성립할 거란 거야. 같은 값이 나올 거란 거야. 미안합니다. 요 두식을 만족하는 그 어떤 ABC 순서쌍이라고 하더라도 겁나 많을 텐데 그 겁나 많은 순서쌍이 같은 값을 도출해낼 거라고요. 뭐만 만족하면? 두식만 만족하면. 아무 ABC가 아니라 이 두식을 만족하는 ABC라고 한다면 모든 케이스가 다 똑같이 예외 하나 없이 다 똑같은 값이 나오나 보시오. 선생님 그렇게 해도 되나요? 출제자가 그렇게 문제를 파놨다고요. 그래서 수학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왜? 출제자가 낸 이 문제가 오류가 없을 거라는 전제를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뭔가 빈틈이 없는 논리로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출제자를 믿고 이 문제가 오류가 없어. 얘는 답이 여러 개가 안 나올 거야. 한 개일 거야. 그러면 발레도 없고 그 어떤 ABC라고 하더라도 이 두식만 만족하면 무조건 얘는 같은 값이 나올 거야. 라고 믿고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 방법에 있어서는 서술형이나 이런 거에서 절대로 쓰면 안 되는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논리적이냐라고 묻는다면 논리긴 하죠. 꼼수긴 하지만 논리적이야. 철저하게. 그 전제만 맞으면 어차피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항상 성립하거든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얘를 만족시키는 좀 easy한 어떤 특정 해를 대입해서 내가 그냥 풀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굳이 일반화시켜서 풀지 않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적당한 값을 한번 찾아서 보겠다는 거예요. 이 두식을 만족하는 A, B, C 뭐가 있을까요? 얘가 1이고 B는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넣으면 요거 만족하고요. B가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얘가 되려면 C도 루트 3이 돼버리게 되면 얘가 만족하지요. 그러면 요 해들 중에서 특정한 해를 한 개 찾았다고요. 그럼 이거 대입했을 때 얘 성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 대입해서 1, 너 대입해서 3, 너 대입해서 3, 너희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붙이면 루트 3, 너희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붙이면은 마이너스 3, 너희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해가지고 쓱 날아가서 답은 4. 선생님 굳이 이렇게 풀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 쌤 너무 쉬운 문제 아닌가요? 이거 두 개 빼가지고 원칙적으로 풀어도 되게 쉬운데요. 두 개 빼면은 C-A가 나오고요. 그러면 결국 요거 공식 자체가 2분의 1에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그 다음에 C-A 제곱 요거니까 결국 여기다가 넣어서 풀면 되는데 굳이 선생님 왜 그렇게 합니까? 자, 이거는 예시입니다. 이렇게 푸나 도찐개 찐이지요. 근데 정석적인 방법이 복잡할 때 이 스킬은 빛을 발합니다. 한 개도 있을 건데 그 한 개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스킬 한 번만 더 써보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먼저 정리해볼까요? 이 스킬은 언제 쓴다? 첫 번째, 언제 쓴다? 자, 언제 이 스킬 쓸지 눈치를 까냐면 문자 수가 일단 식수보다 많은데 근데 그러면 보통 별일 없으면 해가 많을 거거든요. 근데 뭘 묻고 있다? 고정된 값을 묻고 있다는 겁니다. 요때 요 스킬을 한번 쓰는데 어떻게 쓴다? 확장은 조금 이따 이야기하기로 일반적으로는 내가 아주 쉬운 특정해를 대입해가지고 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빨리 눈치를 까라는 거죠. 식 두 개인데 문자는 세 개입니다. ABC. 그럼 마찬가지로 이 두 식을 만족하는 그 어떤 순서쌍이라고 하더라도 맞죠? 겁나 많을 거라고요. 얘를 만족시키는 해는 겁나 많을 거라고. 근데 딱 고정값을 묻고 있지요. 딱 정해진 값을 묻고 있습니다. 그때 뭐 한다? 요 스킬을 쓴다. 적당한 내가 값을 한번 찾아본다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자꾸 꺼져가지고. 자, 그래서 요거 만족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0, 1, 1 이런 거 있지요. 근데 이런 거 쓸 때 또 조심해야 될 게 단서로서 뭔가 제한 조건이 있으면 바로 그런 제한 조건을 좀 피해서 대입을 해야 됩니다. 뭐 0이 되면 안 된다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있으면 여기서 0 되면 안 된다는 말이 없으니까 그냥 그쵸? 0,1,1 대입했더니 바로 되더라. 그러면 이제 0 넣고 1 넣고 1 넣고 1 넣고 1 넣고 1 넣고 1 넣고 0 넣고 1 넣고 0 넣고 0 넣고 1 넣고 경미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풀면 된다는 겁니다. 계산 안 할게요. 한 개 더 해볼까요? 한 개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완전 제곱식이라고 했으니까 20번 문제고요. 계산은 좀 생각할게요. 완전 제곱식이라고 했으니까 뭘 하면 된다? 요거 가지고 판별식, 이걸 이제 방정식이라고 생각해서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0이다. 요걸 쓰게 되면 딱 뭐가 나오냐면 계산 너희가 한번 해보세요. 4분의 판별식 쓰게 되면은 요거 자체가 뭐야? 미안합니다. 오씨 왜 이래? 요거 자체가 이제 A, B, C 곱이 1이다가 딱 나오고 끝! 됩니다. 계산 굉장히 그러니까 계산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계산 간결하게 나옵니다. 복잡한 계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문자는 하나, 둘, 세 개인데 식이 하나입니다. 그렇죠? 문자 세 개씩 하나. 뭐 실수라는 전제 조건 말고는 달리 뭔가 모순될 만한 게 없지요. 그럼 뭐 하겠다? 이거 이용해서 되게 정석적인 방법은 조금 복잡해. 많이는 아니고. 근데 뭐 하겠다? 대입하겠다. 111. 어차피 이 식을 만족하는 그 어떤 A, B, C라고 하더라도 이 순서쌍이 되게 많을 건데 근데 뭐 고정값을 딱 묶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C라고 하더라도 얘만 만족하면 다 똑같은 값이 나올 거라고요. 그걸 이용해서 나는 특정한 거 한 개만 easy한 거를 넣고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1, 1, 1, 1, 1, 1, 1, 1 그러면 얘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니까 답은 1. 굉장히 쉽게 easy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한 개 더, 요거는 근데 확장인데 잘못 들어간 거고요. 이제 확장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확장이 맞나요, 요거? 그치. 확장. 자, 이제, 우리 22번 문제를 보면 되는데요. 이게 일반성의 확장에 대한 건데요. 자, 너희가 한계가 조금 보였을 겁니다. 뭐냐면, 선생님, 이런 거 못 구하지 않나요? 응? 이거 문자 두 개씩, 문자 세 개씩 두 개란 걸 알겠습니다. 해가 무수히 많은데 고정값을 묶고 있네요. 이 스킬 쓸 수 있겠네요. 근데 특정한 이지한 해가 안 보이는데요. 이지한 해가 안 보이는데요. 뭐 얘 두 식을 만족하는 A, B, C 한 개 한번 대입해 보려고 했더니 뭐 0, 1, 마이너스 1 뭐 안 되는데요, 쌤? 이럴 때 그러면은 이 스킬은 결국 이 이지한 해가 안 보이면 못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이지한 해가 없으면은 못 써먹겠네. 근데 어느 정도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지한 해가 안 보인다. 그때 어떻게 확장되느냐? 어떻게 확장하느냐? 일단 일부만 대입을 하고 관찰을 해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해가 겁나 많을 거거든요. 그 많은 해들 중에서 A가 1짜리 뭐 한 게 없을까? 내지는 A가 0짜리, 그쵸? 요 A, B, C 두 식을 만족하는 A, B, C가 겁나 많을 건데 너 0 되는 거 한 게 없을까?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가정을 하고 가정과 검증을 하는 방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선생님 A에다가 0 놓고 봤더니 이상한 식이 나오는데요. 안 풀리는데요. 뭔가 모순이 발생하는데요. 그러면 이 해가 없다는 거겠죠. 그럼 그때 다시 손절하고 다른 해를 넣다거나 0이나 1이나 마이너스 1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넣어보고 안 되면 그냥 손절치고 바로 원칙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원칙적인 풀이로 풀면 된다는 거죠. 이 스킬은 빨리 검토해보고 손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여기에 매몰돼가지고 풀다가 이건 특정한 해를 구할 수 없는 케이스 그런 것도 있거든요. 나중에 설명할 건데 근데 이거 가지고 막 구구절절 막 풀고 있다가 시간 다 잡아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형은 빨리 요 케이스란 거 빨리 캐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지한 해 한번 대입해보고 안 되면 일부 해 한번 대입해보고
안 되면은 손절치고 바로 뭐 원칙적인 풀이로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나는 뭐 하겠다? A에다가 0을 넣고 에이, 설마 0인 해가 한 개 있겠지라고 보면서 B 플러스 C는 0. 요게 A 0 넣으니까 날라가면서 B, C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 두 개를 만족하는 B와 C가 만약에 없다면 그러면 이제 손절 치는 거고요. 있으면 그대로 풀면 되는 거죠. 이 두 식을 만족하는 B, C가 있나요? 뭐 2차 방정식에 근과 계수와 관계를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얘를 연립해 가지고 C 자리에다가 B 마이너스 B를 넣어서 풀어도 되고요. 그렇죠? 다행히 있네요. C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B를 넣어서 보게 되면 B가 루트 6이죠. 그러면 B와 C가 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B와 C가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B가 루트 6인지 뭐 C가 루트 6인지 큰 상관은 없지요. 어차피 대칭식이니까. 그래서 다행히 있었다는 겁니다. 없었으면 쌤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없었으면 뭐 원칙으로 하겠죠. 아니면은 뭐 A에다가 1 한 번 정도 더 넣어봤다가 생각해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누가 더 빨리 설계를 해보고 검토해보고 손절 칠 기회를 놓치는 주식 이야기 할 뻔했는데요. 손절 칠 기회를 빨리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0과 플러스, 그렇지? 0과 루트 6과 마이너스 루트 6 넣어서 풀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이야 이거? 21번으로 돌아가서 이것도 사실 문자 2개, 문자 3개씩 2개지요. 뭐 풉니다. 그러니까 답을 못 구한다는 게 아니라 해가 못 푼다가 말 잘못했네요. 해가 많습니다. 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정석적인 방법은 좀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 센수학 시단기인가 어디선가 어디서는 또 뭐 헤론의 공식 가지고 풀기도 하던데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이 나는 뭐 하겠다? 문자 2개, 3개, 문자 3개, 식 2개. 해는 겁나 많을 건데 저 두 식을 만족하는 그 어떤 ABC라고 하더라도 넓이가 고정되어 있나 보네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특정한 이지한 해를 대입해 보려고 했더니 뭔가 안 보입니다. 뭐 루트 6 뭐 이런 거 있나요? 뭐 이런 안 보이지요. 뭐 1, 0 뭐 이런 거. 근데 길이가 0 음수가 될 수도 없고요. 하물며 이런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지한 해를 찾기는 더 어려울 겁니다. 그때 뭐 일단 한번 가정을 해보자. 뭐 한 변의 길이가 1짜리인 그런 해도 있지 않을까. 저 두 식을 만족하는 해들 중에서 뭐 A가 1짜리가 있지 않을까 하고 일부만 한번 대입해 본다는 겁니다. 대입해 봤더니 얘는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은 5가 되고요. 이게 사후적 고찰 아닙니다. 딱 되는 케이스 문제 몇 개만 들고 와서 푸는 거 아니야. 되게 많이 이 방법으로 풀려. 나중에 이거 다른 단원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그래서 A 1 넣었는데 맞죠? B의 4제곱 더하기 C의 4제곱은 우리가 13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치환해가지고 B제곱, C제곱을 각각 하나의 문자로 봐서 뭐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가도 되고 2차 방정식 구현해서 아니면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그쵸? 제곱 더하기 제곱이 13이 되는 게 4와 9지요. 4, 9. 그럼 얘가 2, 3. 2와 3, 5 되지요. 그러면 B의 제곱이 2가 되고 C의 제곱이 3이 되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2 더하기 3은 5가 되고 4 더하기 9는 13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 계소관계도 맞아 떨어지고요. 그러면 B 자체는 양수, 왜? 길이니까 C도 양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뭘 하면 된다? A1 나왔고요. 그 다음에 B와 C가 지금 이렇게 루트로 나왔습니다. 헤론의 공식 쓰게 되면 루트 안에 루트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이중 구조도 안 되었고요. 그래서 특이성을 잘 보세요. 세변이 우리 아들 유행어인데요. 첫째 아들 뭐뭐 하면 이러는데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내가 틀렸네요. 이렇게 그런 관계지요. 직각삼각형이 보여야 되겠지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1 곱하기 루트 2로서 이렇게 풀면 될 겁니다. 자, 요런 유의 문제들을 내가 딱 수업 때 했었던 거 그대로 할 거거든요. 지금 내일 아침 수업이라서 내일 아침 6시에 집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학원인데 지금 밤 12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집에 갈까요? 큰일 났네요. 딱 우리가 했었던 거를 하나 더 보게 되면 요거 22번 했고 25번을 아마 23번, 24번은 안 했을 거거든요. 2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24번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 그 다음에 23번은 타서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자, 요것도 봐보세요. 자, 전제 조건도 있습니다. 이런 전제 조건을 무시했다가 풀다가 0을 대입했다가 일반성 써가지고 0 대입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전제 모수는 발생하면 안 돼. 자,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됐을 때 식은 하나, 문자는 3개. 이거 보는 순간 와, 씨, 망했다. 와, 오히려 너희는 아싸 이렇게 돼야 돼. 왜? 아싸, 만족하는 해가 너무 많겠네. 이걸 만족시키는 A, B, C는 더 많겠네. 그러면 그걸 만족시키는 특정한 해 아무거나 대입하면 되는데 얘는 이지한 해를 찾기도 힘들겠죠. 너무 식이 기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거 딱 보자마자 아싸, 이지한 해 나는 찾지도 않을 거야. 식이 복잡하니까 그냥 대입하고 볼 거야. 대입하고 에이, 이 많은 해들 중에서 1인 거 한 개 있겠지. 없으면요? 그럼 모순이 발생할 거야. 안 풀릴 거야. 그럼 그때 손절 치면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손절은 주식과 다르게 여기 이 스킬의 손절은 기회를 줘. 힌트를 줘. 어떤 힌트? 모순이 발생하는 힌트를 줘. 그래서 그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바로 쓰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A 자리에다가 그렇다고 내가 주식을 많이 하는 건 아닌데 최근에 좀 주식을 했다가 그쵸? 최근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주식을 했다가 안식도 묶여 있습니다. 이제 그쵸? 안식도 묶여 있는데 큰 돈은 아닌데요. 지금 딱 말하다가 또 A에다가 1 넣지요. A에다가 1 넣습니다. A에다가 1 넣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적고 나서 보니 그래도 이거 좀 복잡하게 느껴진다는 거야. 이럴 때 어떻게 한다? 한 번 더 가정. 야, 이 식을 만족시키는 해 중에서 A와 B가 동시에 있는 거 혹시 없을까? 여기서 풀다가 모순 생기면 아까 얘기했죠. 막 C가 음수로 C 자체가 음수는 되지. C 자체가 허수로 나온다거나 뭐 이상한 식으로 나오게 되면 바로 손절 치면 되고요. 그러면 바로 나는 원칙적인 풀이로 갔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푸는데 원칙적인 풀이밖에 안 보인다. 그러면 이제 뭐 좀 마지막에 풀겠지요. 마지막은 아니고 좀 다 쉬운 것들 풀고 나서 왔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B에 1을 넣게 되면 오호 요래 에헤 요래 그럼 얘가 날아가죠. 그럼 얘는 C가 되겠네요. 그쵸? 1돼서 날아가서 C가 되고요. 일단 요것도 1돼서 1분의 그러면은 얘가 2-C의 제곱이 되죠. 실제로 요거 2차 방정식 풀어서 허근 나오면은 이건 모순이라고요. 근데 다행히 요 C를 풀게 되면 유레카 외치면 됩니다. 이 딱 나오는 순간. 왜? 모순이 없거든요. 아무리 봐도 뭐 0 되는 것도 없고요. 아무런 모순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만족시키는 많은 해들 중에서 1,1,2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12를 넣어서 112를 넣고 112를 넣어서 답을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허점이 많습니다. 뭐 풀다가 만약에 이걸 성립하는 요걸 만족하는 해들 중에서 1,1을 가지는 게 없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된다? 손절하면 된다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빨리 이거는 이 스킬은 빨리 검토해보고 손절할 때를 딱 놓치면 오히려 얘가 정석적으로 처음부터 푼 친구들에 비해서 오래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 스킬은 빨리 검토를 하고 쓸지 말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요. 확장에서 이 단어 말고 다른 단어, 그러니까 내가 수학 전반적으로 쓰이는 스킬이라고 했지요. 수학 전반적으로 쓰이는 스킬입니다. 수학 전반적으로 쓰이는 스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많이 쓰이는데 단적으로 몇 개 정도만 가지고 왔습니다. 단적으로 한두 개 정도만 풀 건데요. 일단 우리가 이거 뭐 단대 국어에서도 뭐 변형 문제 나왔었고 그런 문제인데 26번 문제를 볼게요. 넓이가 3이고 2고 3대1 내분점 그리고 EBC를 넓이로 구해라. 내가 지금 이 그림으로 볼 거기 때문에 문제 조건을 내가 다시 한번 좀 색깔로 구분시켜서 좀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속에서 어떤 조건이 있냐면 일단 구하라고 한 거는요. 요 넓이입니다. 요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이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 근데 조건은 요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를 줬어. 요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가 2라는 것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요 흰색 삼각형, 요 D를 기점으로 해서 요 흰색 삼각형의 넓이가 3이라는 것을 줬습니다. 넓이 2, 넓이 3. 조건 두 개를 줬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조건을 줬느냐? 우리 요 점이라는 게 결국 3대 1의 내분점이라는 조건을 줬습니다. 요 스킬을 너희가 쓸 수 있으려면 지워버렸는데 지금 너희가 빠르게 문자 수가 식수보다 많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식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평소 때 내가 수업 때 계속 강조해. 문자 몇 개씩 몇 개, 문자 몇 개씩 몇 개. 좀 거시적으로 문제를 볼 수 있어라. 단원에 국한돼서 편협적으로 보지 말고. 그걸 내가 하고 싶다고, 그 말은.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야, 이거, 요 두 개를 만족하면서, 넓이 2, 넓이 3을 만족하면서 3대 1 내분점을 만족시키는, 요게, 겁나 많을 것 같은데? 이 삼각형 겁나 많을 것 같은 걸 느낌적으로, 느낌으로 뭔가 너희가 찾았다면, 감각이 그래도 괜찮은 거야. 근데 그걸 굳이가 아니라, 그걸 내가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내가 한번 왜 이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저 삼각형이 파란색 삼각형이 되게 많은지를 내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만약에 좌표 평면으로 올려서 얘를 0,0으로 만약에 잡는다면, 얘는 지금 평행선이니까 x축과 평행하게 그렇게 잡는다고 치면 얘를 0,a라고 잡을 수 있고요. 그럼 얘는 A 좌표는 B,C로 잡고요. A 좌표를 B,C. 그럼 D 좌표를 E,F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문자가 몇 개입니까? 문자가 A, B, C, D, E 5개입니다. 5개. 문자 5개. 근데 식은 몇 개 나올 거다? 여기서 식 하나, 식 2개, 그 다음에 3대1 내분점을 쓰게 되면 BC와 EF 가지고 X좌표 3대1, Y좌표 3대1. 그럼 X좌표에서 식 하나, Y좌표에서 식 하나. 그러면 여기서 식 2개 나오고요. 식 3개, 식 4개니까 식은 4개가 나올 거라고요. 이게 보여야 돼. 이게 보여야 뭘로 풀지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문제 풀 때 생각하면서 풀라고 하잖아요. 제발 부탁인데 생각하면서 풀어라. 그냥 똥인지 대장인지 모르고 그냥 막 푸는 게 아니라, 아, 이거 문자 4개, 식 3개네, 문자 2개, 식 2개네, 이런 것들을 일단 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그러면 나는 뭐겠다? 아, 저거 일반성 써야지. 다시 말해서 나는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요 식을 만족하고, 얘를 만족하고, 그 다음에 3대 1, 얘를 만족하는, 저 조건을 만족하는 그 어떤 삼각형이라고 하더라도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는 고정되어 있나 보구나. 그렇죠? 그래서
저것만 만족시키면, 저 주황색 박스 친 요것들만 만족시키면 그 어떤 파란색 삼각형이라고 하더라도 고정된 넓이가 나오나 보구나.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 특수한 케이스, 이지한 케이스를 찾을 거고요. 아까는 항등식 1단원이었기 때문에 식에서 특정한 해를 내가 이지한 해를 찾았지요. 얘는 좌표평면이니까 좌표평면상에서 굉장히 이지한 해를 찾아보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다? 그게 뭐다? 좌표평면에서 저 노란색 삼각형을 내가 내 쪼대로 이렇게, 그쵸? 얘가 지금 Y축과 평행하단 말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Y축과 평행한 노란색 삼각형을 이렇게 잡아버릴 겁니다. 왜? 넓이 2만 만족하면 되니까. 그리고 요 길이도 내 쪼대로 2라고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내 쪼대로 2라고 잡겠습니다. 높이. 밑변과 높이 다 2. 그러면 이제 넓이가 2가 되잖아요. 요거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전제 조건도 다 읽어봐야 되는데 전제 조건에도 사실상 모순되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흰색 삼각형. 요 흰색 삼각형도 S2가 3. 그럼 나는 요 2도 살려서 또 마찬가지로 요래 Y축과 평행하면서 넓이가 3짜리인 뭐가 휘었는데 이 직각이라고 마음에 이 흰색 삼각형을 내가 임의로 잡겠다고요. 그럼 밑변이 2니까 높이가 3이 돼버리게 되면 뭐가 된다? 넓이가 3짜리가 된다고요. 내가 저 전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특수한 해를 내가 찾았다는 겁니다. 그쵸? 이 F의 특수한 해를 2,3으로 찾았고요. 그 다음에 B,C의 특수한 해를 내가 어떻게 0,2로 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쫙 가서 얘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만 딱 찍어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어차피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은 내가 2로 잡았기 때문에 높이만 구하면 되거든요. 그럼 결국 요 좌표의 y값만 내분점을 구하면 되겠지요. 3대 1 내분점이니까. 그쵸? 3 곱해서 9, 1 곱해서 2가 돼서 결국 4분의 11을 여기다가 꼭 넣어주면 끝납니다. 그쵸? 얘가 답이란 거죠. 답은 4분의 11. 이렇게 풀어도 되는 근거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모순이 없습니다. 아까 말했죠. 문자는 5개인데 식이 4개밖에 안 나온다고요. 숨겨진 식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다. 그래서 해를 이지한 해를 너희가 찾을 수가 있어야 되고 기하적으로는 평행선, 수선 이런 것들이 되겠지요. 그런 걸 이용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얘 조금 이제 요 관점에서 약간 벗어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조금 더 러프하게 확장을 해서 진짜 소술형에서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쓰면 안 되는데, 그쵸? 만약에 너희가 오히려 이렇게 풀었는데 답이 나왔어. 근데 정답이랑 달라. 그러면 이제 문제 오류가 있다는 거거든요. 문제가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전제 조건 안 적었다거나 뭐 이런 오류를 찾을 수가 있는 방법 중에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일단 얘를 풀게 되면 통분을 해보겠습니다. 얘고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세근의 합이 0이고, 그쵸? 세근의 곱들끼리, 두 근들 곱들끼리 합도 0이란 것을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얘는 여러 가지 방정식, 그 중에서도 3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t의 3승, t에 대한 3차 방정식을 구현한다고 했을 때 2차항 계수 0이고 1차항 계수 0이라서 상수항만 이렇게 쓸 거거든요. 자, 근데 내가 여기서 전제를 깔 겁니다. 어떤 전제를 깔 거냐? 지금 어디를 봐도 맞지? 알파 베타가 복소수라고 했기 때문에 허수일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럼 허근을 가신다. 3개의 허근을 곱해서 허수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 세근의 곱이니까요. 그쵸?
결국 무슨 말이냐면 뭐 3차 방정식의 근에서 그치? 혈내 근을 가진 안 가진 하여간 K가 허수일 수도 있다고요. 근데 나는 얘를 실수라고 내가 일단 제한을 걸어버릴게요. 왜?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다고요. 이런 일반성도 내가 쓸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쓸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럼 실수면 혹시 수원 배운 친구들 더 알겠지만 모든 실수는 3등분 할 수 있어. 무슨 말이냐? 수원 배운 친구들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건데요. 어떤 실수라고 하더라도 뭐 3등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치? 똑같은 식으로. 그치? 모든 실수는 다 똑같은 수의 세 등분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해. 그걸 활용한다면 기왕이면 내가 좀 이제 인수분해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모든 실수라는 것을 3등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적어도 똑같이 풀릴 수 있어. 똑같이 풀리는데 계산의 편리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럼 요거 자체가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될 거거든요. 인수분해 공식 뭐 알 테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만족시키는 t 값은 k와 얘 판별식 써보세요. 판별식 써보면 음수거든요. 난 지금 실수라고 가정을 했지요. 모순이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두 번째 내가 또 일반성을 쓸 건데 요거 그 일반성이 뭐냐면 알파 바분의 베타 바분의 알파 바거든요. 가만히 있어보자. 켤레네. 그치? 그리고 나는 어떻게 그걸 잡을 거냐면 여기서 K가 실수기 때문에 K가 실수니까 실계수니까 허근을 가지면 그 허근이 어떻게 될 거다? 켤레로 존재할 거라고요. 근데 해필이면은 나는 알파 베타를 켤레 관계라고 가정을 세워서 일반성을 써서 너희 근 켤레가 될 건데 그 켤레를 요거 두 개가 켤레 관계라고 단정을 짓고요. 그 실근은 감마라고 내가 잡아버리겠답니다.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 감마일 수도 있지만 어딜 보더라도 그런 전제 조건이라든지 그걸 만족해야만 풀릴 수 있다는 그런 제한 조건이 안 보이거든요. 모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베타바를 어떻게 베타바를 알파로서 인정을 해서 그럼 분모가 통분이 돼 버리지요. 그럼 얘가 감마가 되고 알파바는 켤레로서 베타가 되기 때문에 그치? 그러면 감마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지요. 그러면 분자 자체가 마이너스 알파가 되니 결국 마이너스 1로 이렇게 풀린다는 겁니다. 두 번의 일반성을 썼다는 거죠. 실계수가 될 거라는 전제를 깔았고 그 다음에 뭘 썼다? 알파 베타가 켤레 관계일 거라고 내가 전제를 깐 겁니다. 자, 근데 얘는 치명적인 함정이 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고 하니 29번을 보게 되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이제 한계 부분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지워버리겠습니다. 한계는 이제 뭐 말로만 이야기할게요. 집에 언제 가지? 예. 수업 때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오토바이가 고장나서 이제 수백이 깨졌고요. 차도 사고가 나서 수백이 깨졌고 지금 그래서 지금 출퇴근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 악재가 연말에 다 몰아서 터졌습니다. 차 사고도 생전 처음 나봤고 10몇 년을 운전을 했는데 이제 오토바이도 대학교 1학년 때부터니까 그렇죠. 한 거의 뭐 한 대학교 1학년 나이가 나오나? 처음으로 사고가 났고 오토바이는 사고가 아니고 고장이 난 건데 엄청난 고장이 났습니다. 뭐 하여간 자 다시 돌아와서 이거 사실 영상 먼저 찍었어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요. 정석적인 문제에서도 엄청 중요한 실수 포인트가 있는 문제였거든요. 보세요. 자, 요거와 요거 두 개, 제곱들끼리의 합과 합들끼리의 합을 알고 있으면, 세 개의 합을 알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두 식을 통해서 뭐를 유도해 볼 수 있다? 두 개들끼리, 곱들끼리의 합을 곱셈 공식 가지고 구할 수 있거든요. 이건 계산 생각할게요.
내가 촬영은 또 할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먼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착 안 받다면 그거 먼저 오세요. 그래서 이거 값 자체가 예상컨대 1이 나올 겁니다. 맞네요. 자, 그리고 내가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로 뭘 이야기했다? 제곱들끼리의 합과 두 개의 곱들끼리 합이 같으면 무조건 숨겨진 식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어떤 식? 어떤 식? 이 식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영상 보세요. 촬영도 할 겁니다. 그거 먼저 보면 됩니다. 지금 순서만 지금 바뀌었을 뿐이고, 혹시나 내가 오늘 영상 찍다가 너무 피곤해서 먼저 갈까봐, 나머지는 내일 찍을까봐 중요한 건 먼저 지금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 찍고 갈 것 같긴 한데, 느낌이. 자, 그래서 숨겨진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뭐가 된다? 원래는 뭐였습니까? 문자 3개, 식 2개니까 오케이, 일반성 써야지라고 했지만 사실은 추가식이 하나, 2개나 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다? 해가 고정되어 있는 거야. 3분의 루트 3, ABC가 같으니까 3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 이거 하나밖에 없었던 거야. 근데 뭐 일반성이라 생각해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많은 해들을 있을 거라 가정하고 그 해들 중에서 하나를 대입하려고 보면은 이상한, 죽었다 깨어나도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A에다가 1 넣고 아무리 풀어봐야 안 나올 거라고, 모순 발생할 거라고. 왜? 해는 이걸로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손절 칠 수도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숨겨진 식이 있는 것을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숨겨진 식이라고 하면 꼭 구분해야 될 게 변형된 식과는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식 2개가 있었어. 식 2개가 이렇게 있었는데 요 두 식을 내가 연립해서 나온 식 하나가 있어. 얘를 연립해서 나온 식은 그러면 뭐가 된다? 식 하나, 식 2개, 식 3개가 아닙니다. 얘는 식 변형으로 보기 때문에 이 두 식에서 파생된 식은 같은 식이야. 두 식밖에 안 된다고요. 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을 풀었는데 뭐 어떤 식이 쭉쭉쭉 풀면은 이런 식이 있었다고 해볼게요. 내가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똑같은 걸 곱했어. 이거 다른 식입니까? 같은 식이지요. 그런 느낌이라고요. 그래서 식은 무한 생성되지 않고요. 보통은 제한적으로 딱 나와 있는 식에서 끝날 거라고요. 숨겨진 식은 얘를 연립해서 두 식에서 얘와 얘를 연립해서 나오는, 그치? 얘의 성질과 얘의 성질을 담고 있는 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수한 어떤 식 하나가 새롭게 도출됩니다. 그거는 그 영상을 보면 되고요. 그래서 숨겨진 식 때문에 얘는 해가 특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같은 관점들이고 31번도 너희가 한번 해보면 되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너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숨겨진 식이 있다 없다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는 이지한 식도 구할 수가 없고 일부 해를 대입해도 뭔가 안 보이네? 그럼 바로 손절. 그리고 원칙으로 가라.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이 스킬에 매료되면 어떻게든 이 스킬로 풀려고 아둥바둥 하는데 안 됩니다. 한 10초나 한 많아봐야 20초, 30초 안에 뭐 안 보이면 바로 원칙으로 가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손절 쳐야 됩니다. 요것도 요 식 하나를 만족시키는 ABC 문자 3개인데 식 하나고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이 있거든요. 뭐냐면 ABC 같으면은 이 식 성립하니까 정삼각형이네? 틀립니다. 뭐냐? 이거는 뭐에 대한 문제냐면 삼각형을 물어봤거든요. 고정되어 있는 걸 묻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이등변 삼각형일 수도 있고 정삼각형일 수도 있고 무슨 삼각형일 수도 있고 무슨 삼각형일 수도 있고, 특히나 고정된 값으로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삼각형이나 사각형은 포함 관계가 성립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정삼각형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발레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요. 정삼각형이 아니더라도 얘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요. 예를 들면 이등변 삼각형. 실제로 이 문제도 이등변 삼각형이거든요. 풀게 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포함 관계라든지 특정한 값으로 특정한 값을 묻는 게 아니라 사실 얘는 뭐를 묻는 거지요? 식으로 치자면 부등식.
다시 말해서 범위가 있는 그 바운더리를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반성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한계를 너희가 염두에 두고 스킬을 쓸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것도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좀 보게 되면, 이것도 이제 어저께 수업 끝나고 나서 많이들 질문했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내가 계산의 편리성을 위해서 치환하고 있습니다. a-b를 라지 a, b-c를 라지 b, c-a를 라지 c로. 그럼 주어진 식은 사실 이 식은 어떻게 지금 다시 적을 수 있지요? 라지 a의 세제곱, 라지 b의, 발음이 너무 콩글리시인가요? 모르겠네. 잉글리시는 어떻게 발음합니까?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숨겨진 식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숨겨진 식이 A와 B와 C를 더해보세요. 그럼 B 날라가고 C 날라가고 A 날라가니까 0 되네요. 요거까지 탁 찾으면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느냐. 사실 이것도 앞 시간에 내가 좀 정리를 해줬는데 요거를 풀게 되면, 두 개 연립해서 풀게 되면, 우리 인수분해 요거 이거 공식화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내신기강 하게 되면 이 공식을 알려줄 건데요. 지금은 좀 투머치입니다. 그 특수 공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식으로도 충분히 유도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일단 적으면서도 너희는 쓸데없는 거 왜 적으시지 해야 됩니다. 그 인수분해 공식에서 어차피 0 되는 거 왜 적으시지 해야 된다고요. 그쵸? 손이 아프네요. 그래서 여기서 3abc, 마이너스 3abc가 넘어가서 플러스 3abc가 되겠지요. 왜 얘가 손이 아팠느냐? 왜 쓸모가 없느냐? 얘가 0이잖아요. 그렇죠? 0이니까 쓱 다 날아갈 거라고요. 쓱 날아갈 거라고요. 그럼 남는 게 얘밖에 없지요. 그럼 결국 남는 게 세제곱들끼리가 3abc랑 같은데, 근데 얘가 아까 얼마라고 했지요? 0이라고 했죠. 그럼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A는 A-B, B는 B-C, C는 C-A니까 이 세 개 곱이 0이라는 것은 결국 A가 B랑 같거나 아니면 B가 C랑 같거나 아니면 C가 A랑 같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떤 경우도 이등변 삼각형이다. 답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요. 정삼각형이라고 하게 되면 틀린다고요. 그래서 언제 눈치를 까야 된다? 물어보는 게 마치 부등식처럼 어떤 범위를 만족하는 것을 물어본다. 그러면은 손절, 원칙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한 개까지 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극복 방법도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믿고요. 이제 좀 끊었다가 그 다음 영상을 좀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아예 집에 가고 싶다.